견갑골을 이제 계속 내가 이제 만져 나가고 있는데 뭐 이것만 주구장창 만져서 예술품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 이 견갑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론 이제 팔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 관절이 이제 오목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이 관절이 쏙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이 팔뼈가 일로 들어가는데 요 부분을 갖다 이 관절 오목이라 그래요. 요거를 요 이제 글레노이드라고 하는데 글레노이드 포사 오목이라는 그 이 이름인데 뭐 불어로는 뭐 일사펠 뭐 이 글레노이드 포사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뭐 이 여러 가지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관절 오목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이게 이제 자꾸 이게 이 흙이라 이제 이 자꾸 뽀개져요. 이렇게 놔두면은 그래서 이게 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받침 같은 거를 이제 하면서 내가 자꾸 이제 만들고 있는데 뭐 특히 이제 이런 그 삼각형 형태잖아요. 긴 그 변이 긴 삼각형 형태인데 이렇게 이제 꼭지점이 있고 삼각형에는 여기 이제 하각인데 이건 삼각이고 삼각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보면은 여기 약간 뾰족해요. 여기 안으로 굽어 있다고. 전체적으로 이거를 이제 견봉이라 그래요. 견봉. 우리가 이제 견장 찬다고 해갖고 이제 견봉이라고 하는데 그 견봉의 끝을 이거 아크로미온이라고 하는데 이 아크로미온은 이제 어깨부리라는 뜻이에요. 어깨부리가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클레비스하고 만난다고. 클레비스는 빗장뼈, 아까 얘기했던 복장뼈에서 나오는 클레비스하고 이제 만나는데 요게 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견장 이게 그 이 뼈가 견봉 뼈가 그래서 여기 왜 중요한 역할을 하면 이쪽에 이 인대들이 쫙 붙어서 내려오거든. 그래서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안쪽에서 봤을 때 여기 이렇게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요 부분은 뭐냐면은 이게 참 웃기는 이름이더라고. 나도 이제 예전에 이름을 잘 몰랐는데 이 이름을 보니까 이게 그 까마귀 그 새부리 그 닮았다고 해가지고 이게 참 재밌더라고.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화실에서 뭐 견갑골 그 만들어 가지고 다 완성하고 올라오다가 자료가 좀 모자라서 일단은 여기까지는 만들다 왔어요. 이게 이제 여기 이제 들어간 부분들, 그다음에 여기 견봉의 그 요쪽 부분들은 좀 확실하지가 않아가지고 좀 더 연구해가지고 더 완벽하게 만들려고 이제 집으로 가져왔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그 옆에서 본 모양의 이제 두께라든가 여기에 상관되는 힘줄이 붙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 형태들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좀 더 연구한 다음에 계속 내가 이 견갑골을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할 예정이니까 뭐 보시는 여러분들은 재밌을 거예요. 이거 직접 만든다고 생각하면 이거 시간 많이 걸리거든. 근데 하여튼 뭐라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재미를 드리려면은 저도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오늘은 이제 해박을 너무 바빠가지고 못하다가 다시 이제 또 하려고 이제 오늘 마음을 먹었는데 그 일단은 견갑골을 이제 설명하기 전에 우리 지난번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우리가 뭐 저걸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몸통을 들어가는 날이라고. 그래서 몸통을 들어가기 전에 뭐 예전에 내가 했던 자료들 이런 걸 뭐 다 찾아서 보고 뭐 이것저것 비교도 해보고 하는데 뭐 지난번에 이제 우리 그 해골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머리뼈에 대해서는 뭐 좀 할 만큼 했는데 이제 이름 같은 거는 솔직히 이름 같은 거는
우리 그림 그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요. 전문의 시험 보는 거 아니기 때문에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적당히만 외우면 되죠. 중요한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그 설명을 내가 한 7, 8회 거쳐가지고 이제 다 했었고. 근데 해부학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아니고 하면 할수록 새로운 거예요. 그리고 해볼 만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교수님들마다 그다음에 강연하고 강의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 그 섭렵할 수 있는 기회가 많거든요. 뭐 예전 같으면은 그 학교까지 찾아가서 그 강의를 들었어야 되는데 요즘 얼마나 편합니까? 단지 근데 보는 것만 가지고는 늘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같이 한번 그려보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제가 강요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마음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 준비한 거는 이제 몸통을 시작하려고 하는 마당에 몸통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해가지고 이제 아직 뭐 근육 들어가려고 그러면 아직 멀었어요. 왜냐면 이 우리가 지금 이 해부학을 할 때 그 기본 이치 정도는 알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좀 더 어차피 저는 급하게 할 생각은 없어요. 원래 우리 딸내미를 위해서 만들던 거였지만은 이 급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뭐 이게 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꾸준하게 저랑 한 6개월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뭐 이것만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딴 거 해가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렇게 해부학을 해보겠다, 그다음에 같이 해보겠다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전공의 선생들하고의 그 생각은 달라요. 왜냐면 그 전공의 선생들은 뭐 그림의 외곽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잖아요. 거의 뼈나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 신경, 그다음에 근육 뭐 이런 정도 전공의 선생님들은 그쪽으로 이제 파고드는데 우리 미술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우리는 형태가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가령 이제 뭐 이렇게 그 해골이 있다 그러면 해골에 이제 뭐 그 우리가 공부한 바로는 지금 뭐 이 상악 있는 데까지 그 끊겨 있다가 다시 뭐 이렇게 뭐 척추가 붙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하악 쪽에 그, 그 뼈들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결국엔 그 하나의 그 인체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 해골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 뭐 여기 이제 부채 모양의 척두가 있고 이마가 있고 뭐 그 근데 여기에 이제 척추가 붙는다고. 척추가 붙어서 이제 이게 S자처럼 쭉 와서 이게 꼬리뼈까지 이렇게 이어진다고. 그래서 이 공부를 이제 해야 되는 건 우리는 뭐냐면 구조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외곽선을 갖다가 크로키를 한다거나 할 때 이게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그거를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하는 거하고 그냥 외곽선만 보면서 하는 거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하기 위해서 해부학의 기본 해부학은 해야 된다는 소리죠. 아무튼 그 우리가 이제 오늘은 예전에 이제 머리를 했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머리를 했는데 머리에서 시작해 가지고 이제 발끝까지 할 거니까 그 발끝까지 할 때 우리가 몸통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은 무엇인가? 그다음에 이 우리가 가장 그리기 까다로워하는 손발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이 몸통에서는 조금 틀려도 뭐 날씬한 사람도 있고 뚱뚱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티가 안 나는데 손발은 드러나 있잖아요. 항상 얼굴이나 이제 그런 데서 이 뭐 독학하시는 분들이나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 꺾인다고 의지가.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이 조금만 그 이렇게 좀 그 생각을 해보면은 뭐 뭐든지 그 그림은 법칙이 있어요. 법칙이 있어. 우리가 이제 그 법칙에 따라서 조금 정해주기만 하면 돼요. 가령 뭐 인체를 그리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나의 눈높이가 다르잖아요. 그럼 눈높이를 가운데다가 놓고 쳤을 때 이게 소실점이라고 치면은
모든 그림은 그 소실점을 향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거를 잘 정해만 주면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가령 이제 여기에 빗장뼈가 있다. 빗장뼈가 어깨하고 이렇게 만나는데, 그리고 이쪽에 이제 가슴에 이제 복장뼈가 있게, 복장 터진다고 할 때 그 복장뼈예요. 복장뼈. 그다음에 이쪽에 오늘 내가 집중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이제 견갑골이 있다고. 견갑골이 이제 뭐냐면은 날개 쭉지지. 날개 쭉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그 날개 쭉지를 어떻게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이 움직이는가. 가슴이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척추는 좀 잘 보이고 앞에 복장뼈 있는 데서 이게 이제 가슴뼈도 사실은 12개인데 뭐 양쪽으로 하고 24개겠죠.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7개예요. 그 나머지는 다 그 기능이 별로 없는 것들이라고. 그냥 8번, 9번, 10번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유동식 그 갈비뼈가 또 하나 있어. 부유식, 그냥 부유갈비라고 하는데 이거 2개가 있고. 이걸 다 합쳐야지만 12개가 되는데, 사실 우리 흉부를 갖다가 숨을 쉰다거나 움직이는 갈비뼈 같은 경우에는 7개가 중요하거든. 이게 진갈비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뭐 갈비 얘기니까 뭐 또 뭐 이 우리는 어차피 인체 해부학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지우개가 또 없네. 여기 있네. 인체 해부학이라는 거는 이 해봐야 그 옛날서부터 우리 밑져야 본전이라고 자꾸 선생님들이 그러셨어요. 왜냐면 남는 게 별로 없어. 하지만은 이게 오랜 세월 저처럼 이렇게 50년 정도, 40년 정도 그림 그리는 사람들한테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왜냐면 항상 부닥치거든요. 자, 이제 척추가 이렇게 뒤에 있고, 척추선을 좀 흐리게 하고, 이게 봤을 때 우리가 가슴의 갈비뼈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는데, 물론 여기 이제 부유갈비가 또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갈비의 그 형태가 꼭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이건 이제 나중에 이 갈비뼈 들어갈 때 우리가 이제 그거를 하면 돼. 그 자세하게 이제 그 내가 어떤 그려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보통은 계란을 이제 거꾸로 이렇게 뭐 보는 형태다. 그 중에서 뭐 이 아래 이제 몸의 안에 그 장기를 벗어난, 그러니까 간과 폐 이런 걸 벗어난 아랫배 그 영역은 비어 있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여기 복장뼈가 이렇게 있으면은, 복장뼈는 넥타이뼈라 그래요, 보통. 이 넥타이뼈에서 이렇게 나가는 뼈들이 있다고. 그 뼈들이 이 허수까지 합쳐가지고 7, 8, 9번까지 합쳐가지고 요 선을 그려보면 대체 이런 모양이에요. 요 모양을 가지고 퍼스펙티브를 이용하면서 이 형태를 잡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작게 보이고 이쪽은 넓게 보이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빗장뼈도 이쪽은 크게 보이고 이쪽은 작게 보이고, 이게 항상 이런 식으로 이거를 염두에 두고 그리느냐 안 그리느냐는 진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견갑골도 상당히 이제 여기에 이제 보통은 2번, 3번, 2번에 이제 그 위가 좀 있고 이쪽은 7번까지 이렇게 내려온다고. 이게 맞나 모르겠다. 다시 확인할게요. 그래갖고 이 형태가 이게 그 팔을 제어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뼈예요. 이거하고 나중에 이제 꼬리뼈 위에 있는 골반하고 이 모든 그 저거를 제어한다고, 움직임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 과정을 갖다가 안 하면은 어떤 결과가 오냐면은 계속 부닥치는 거야, 말하자면은. 왜 저런 문제가 생기나, 왜 내 형태는 딴 사람은 괜찮은데 왜 나는 틀어지나,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닥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해결을 하려면은 이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해부학의 끝은 뭐냐면은
해부학의 끝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람의 형태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해골이 다 보여야 돼요. 뼈가. 그 뼈가 움직이는 게 다 보여야 된다고. 근데 그 보인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보인다는 게. 근데 이게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6개월 정도 지나잖아요. 그럼 보여요. 지나가는 사람의 모습이 보인다고 뼈가. 그거를 그 개념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무슨 이 스칼렛 포사 뭐 이런 그 영어 이름 이런 거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미술에서는 이게 움직이는 기본 개념, 그다음에 뼈들이 어떤 형태로 틀어져 가지고 이 퍼스펙티브와 만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이 이쪽에 있는 그 우리 견갑골에 가령 이제 상완뼈가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팔뼈로 내려오는데 여기 도르래뼈 있고 이제 이쪽에 이제 뭐 좌뼈와 측뼈가 이렇게 이제 만나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에 이제 8개 또 이 손뼈가 있고 이제 손마디뼈가 또 이렇게 있고 이게 쭉 내려오면서 요거 이치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또 3개로 분류가 된다고. 1번, 2번, 3번. 근데 해부학이라는 게 한쪽을 알면은 양쪽은 대칭이기 때문에 이쪽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만 알아도 이게 되는 거예요. 이쪽까지 자세히 알려면은 이제 그때부터 응용이 필요하겠죠. 이걸 뒤집어서 보는 능력만 키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공부하는 거니까 조금 지루하더라도 이렇게 그냥 듣기만 하고 하다 보면은 이게 언젠가는 확 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공부하는 학문이고 이거를 공부할 때 우리가 이제 뭐 그 전공의 의사 준비하는 그 학생들처럼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그 몸의 형태가 어떻게 가느냐만 알면 되니까. 그 아까 이제 내가 설명하다 말았는데 이제 여기 상완뼈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쭉 내려온다고. 진짜 무슨 뭐 엄청난 망치처럼 큰 뼈인데 이 뼈가 이 위에 이제 이 근육을 제어하잖아요. 이런 뼈들은 전부 다 이렇게 붙어가지고 근육이 이 뼈에 붙어 있다고 힘줄이. 그랬을 때 거기에 나타나는 그 형태들, 그다음에 이 뼈가 이렇게 톡 튀어나왔으니까 나온 그 어떤 외곽 형태의 살들, 그다음에 여기 뭐 이쪽에 뭐 근육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근육을 따라서 선들이 형성이 되잖아요. 이 외곽선을 그리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뼈대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서 어느 선에서 내가 여기다 악센트를 주느냐, 그다음에 여기 뭐 팔꿈치에 뭐 이렇게 됐는데 팔꿈치에서 뭐 어느 각도에서 내가 이 꼬부라트리는 데서 이 어떻게 내가 여기에 포인트를 줄 것인가 이거 공부를 하려면은 대충의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야 된다고. 그걸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공부할 때 막 가르칠 생각은 없어요. 정확하게 가르치고 싶어 가지고 지금 저도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해요, 저 요새. 그 공부를 하는 거는 굉장히 좋거든요. 뭐 나이하고 상관없죠. 공부하는데 뭐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나중에 이렇게 뭐 갈비뼈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형태를 이렇게 그려가면서 이게 어떻게 잡아주면은 뭐 몸통에 골반이 이렇게 있다. 골반하고 만나는 또 어떤 이쪽에 어떤 아래 그 다리뼈. 그래서 여기 포인트를 어디서 주고 이게 어떤 식으로 이 다리의 그 이 형태들이 되는가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알기 위해서 지금 계속 이 뼈들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통 보면은 이제 나이 먹은 사람과 그 젊은 사람의 또 골반은 또 다르고 하다못해 이 그 해골의 형태도 나이가 먹으면 이 아래가 작아진다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 더 이렇게 작아져요. 이게 길어지면서. 근데 척추도 가라앉는다고. 뼈가 이만했던 게 척추뼈가 이렇게 됐던 게 S자로 살 굽어야 되는 게 이게 쭉쭉 가라앉아 가지고 한
2cm 정도에 3cm, 길 많으면 5cm까지 줄어든다고요, 뼈가. 그러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키가 줄어든다고. 슬픈 얘기지만은 할 수 없습니다. 맨날 누워 있는 사람도 아마 줄어들 거예요. 이게 만류 인력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당긴다고 밑으로 늘어진다고요, 처진다고. 그리고 노화에 의해 가지고 자꾸 쓰면은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젊은 층과 노년층의 그 모습은 다르다는 거죠. 그림을 그려놓으면은.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갖다가 지금 이제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저하고 지금 해부학을 하는 거예요. 이제 꼬리뼈도 요새 이제 뭐 꼬리뼈 굉장히 중요시해야 돼요. 사실은 꼬리뼈 다치면은요, 진짜 약도 없습니다. 요새 그냥 집에서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골반뼈도 상당히 큰 뼈거든요. 배골, 다음에 골반뼈, 그다음에 이쪽에 견갑골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 큰 뼈들은 좀 그려보면서 연습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뭐 여성과 남성의 이제 차이가 좀 있지만은 이거에 따라 가지고 그 어떤 이 엉덩이 살이 붙는 이 관절에 다 붙어 있거든, 힘줄이. 엉덩이 살서부터 그다음에 이 밑에 이 뼈를 제어하는 저거까지 다 여기서 이 엉덩이 뼈에 붙어 있거든요. 이 구멍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중요해요. 왜냐면 여기에 붙어 있거든, 다 힘줄이.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가 대충의 어떤 개념도를 머릿속에 그릴 수만 있다면은 해부학은 해볼 만한 거예요. 굉장히 그림이 쉬워진다고. 특히 이제 뭐 우리 그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이제 어떤 가슴이라든가 아니면 허리의 라인이라든가 이런 데서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그렇게 그 뭐 큰 차이는 또 뭐 아니에요. 비슷한데 이제 조금씩 다른 거지, 어떤 그 형태들이. 왜냐면 근육을 쓰는 저거라든가 어떤 또 여성들은 아기를 품는 또 그 골반이기 때문에 그 골반의 그 형태가 또 어떤 식으로 이제 변해가나 뭐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또 눈여겨 봐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거를 저하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하나하나 해결을 하면 돼요. 그래갖고 최종 목표는 뭐냐? 내가 뒷모습을 그린다. 그러면 뒷모습의 골반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돼가지고 여기서 뼈가 어떻게 나가가지고 뭐 가령 여기는 이쪽에서 뼈는 뭐 이쪽으로 다리가 나간다 치면은 이거에 따라서 이제 그 라인이 골반뼈에 튀어나온 부분, 그다음에 엉덩이 그 밑에 그 대퇴부의 그 라인 뭐 이런 게 오목볼록 이렇게 이제 되면서 그 형태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응?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고, 사실은 이 해부학이. 이렇게 하면서 외곽선이 그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크로키를 할 때 외곽선만 보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 이게 다 허당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근데 이것도 오래 하다 보면은 늘어가지고 엄청 예뻐져요. 근데 뭐든지 어디로 가나 그 본질은 또 찾아가는 거니까. 하지만 해부학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들은요, 생각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그 형태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만약에 이렇게 외곽선을 긋기 시작하면은요, 뭐 굉장히 뭐 일치월장하는 거지. 이 뼈의 형태도 여기서 계속 그 우리가 이쪽으로도 뻗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알기 시작하면은 이쪽에 쓰는 라인에 따라 갖고 그 형태들이, 그 선들이 되게 예뻐진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공부하는 거고,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머리서부터 발끝까지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아무튼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 들어가다 보면은 굉장히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또 어떤 그 형태고, 손을 갖다 한다 그러면 손에 또 형태를 갖다 계속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제가
그림 그리면서 또 중요시하는 부분이 뭐냐면 항상 얘기하잖아요. 뭐 그림이 뭐 우리 독학하시는 분들은 보면 용도가 다 있다고 사람 나름대로 뭐 어떤 분은 만화를 그리기 위한 거고 어떤 분은 취미로 하는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다고 자기마다 사연이 다 있다고요. 이 사람의 형태도 다 그 사연이 있어요. 그 몸짓에도. 그러니까 어떤 몸짓만 봐도 저 사람이 뭐 하려고 하는지 그 어떤 상상을 유추해낼 수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특히 이제 뭐 만화를 그린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그 형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저 사람은 왜 다리를 들고 있을까? 저 사람은 왜 손을 들고 있을까? 이런 거를 스스로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해부학의 역할이 조금 있다. 그래서 요즘 책도 좋은 거 많이 나오고 하지만은 책꽂이에다 책 꽂아놓고 책 봅니까? 안 보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저는 뭐 그거 수집하는 사람 많아요. 그 책 수집하는 사람. 그 수집가라 그래 나는. 그거 백날 해봐야 소용없고 같이 그려보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할 일은 이제 우리가 해골이 이렇게 있다. 해골을 이제 대충 크로키식으로 그리면은 이제 이 위에 그 상악 위쪽의 뼈, 그러니까 여기 그 이빨 치아 있는 부분에 이제 코 돌기 있는데 그 여기를 이제 상악이라고 그러고 이제 뭐 이제 광대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안화가 있고, 그다음에 이마가 있고, 이쪽에 부채 모양의 척두가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는 좀 약간 복잡한 돌기들이 있긴 한데 뭐 당장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 모양을 먼저 잡고 그다음에 이제 아래 턱의 모양을 잡거든요. 그럼 얘는 이제 이 모양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손목에 보면은 이제 여기 노뼈와 측뼈가 있으면서 이쪽에 그 손목을 잡아주는 요 약간 톡 튀어나온 뼈들이 있어 이렇게 이 턱뼈에도 마찬가지로 그게 있어요. 이 여기 이제 뭐 아래 위로 움직여야 밥을 먹을 거 아니에요. 뭐 이제 그런 뼈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해가면서 이걸 이게 측면이에요. 정면인 경우에는 이제 또 다르죠. 정면인 경우에 약간 동그라미 있고 이쪽에 밑에 이제 그 아래 뼈가 있고 이제 이 척추가 뒤로 해서 안 보이겠지. 이건 이제 옆에서 하면 이제 보여요. 얘는 보이는데 얘는 그 내가 10-5인가 거기에 이 아래 그 해골을 그린 모습이 있어요. 그거를 보시면은 참고를 하시면 되고 이 그랬을 때 이 그 목을 제어하는 뼈를 갖다가 이제 목뼈라고 그러잖아요. 목뼈의 형태는 세부적으로 들어갈 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름하고 이런 건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현재 가장 뭐 그 외운다고 하면은 쉬우면은 1번서부터 7번 경추가 있다고 이렇게 경추라고 그러죠 보통.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보통 이제 목에 디스크 저도 이제 목 디스크가 이제 서서히 오기 시작하는데 하도 그 숙이고 그림을 그리니까 보통 5번, 6번에서 이제 그 디스크가 많이 오죠. 그래서 일자목이 되는 목이 있고 그다음에 거북목이 되는 목이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근데 이 둘 다 안 좋아요. 그냥 사실은 이 계속 목을 들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걸 계속 운동을 해주는 게 좋죠. 그래갖고 이제 척추뼈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척추뼈를 이제 정면에서 보면은 이 어우 죄송합니다. 이 넥타이 뼈가 이렇게 있는데 넥타이 뼈는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어우 오늘 너무 추워요. 요거는 일종의 이제 그 복장뼈라고 하는데 이 연필 두꺼워가지고 자꾸 잘 안 돼요. HB로 써야 되나?
이 모든 뼈들의 그 형태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 하면은 그 이유가 있거든요. 왜 이유가 있냐면 이런데 뼈들이 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형태가 그렇게 변하고 있다고. 그 가령 뭐 이쪽에 그 이렇게 뼈들이 이렇게 유심히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이제 빗장뼈 같은 거. 그럼 여기 그 우리가 이 완만하게 그게 움직이려면은 그 어떤 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골에 이렇게 맞아야 된다고 뼈들이. 그 골에 맞는 그 뼈를 갖다가 그 이 다 그 형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뼈들은. 그리고 그런 그 뼈들이 여기서 이제 조인트지 이제 말하자면 이 조인트 부분을 제어하고 움직이게 하는 거는 힘줄이죠. 이제 힘줄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 뭐 이런 거죠. 그런 힘줄이 뼈에 여기에 붙어 있다. 상완골 같은 경우에 이제 이쪽에 중간쯤에 이제 붙어 있는데 이걸 제어하는 힘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힘줄이 움직이게 하려면 이 속에 신경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 신경이 들어가 있는 이런 공부까지 하기에는 너무 벅차죠 지금. 그래서 지금은 외곽적인 형태에서 이 어떤 뼈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이런 거를 일단은 공부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어떻게 제어하나 이런 거는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자고요. 왜냐면 깊게 들어가면은 전공의 시험을 봐야 돼 진짜. 그래서 이 보면은 이 그 목뼈 같은 부분 그 갈비뼈 위에 그러니까 우리가 넥타이를 매려면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넥타이 이런 식으로 넥타이를 매잖아요. 그러면 여기 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목을 두르는 그 동그라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뭐 사실은 이런 뼈 같은 거를 사야 돼요. 이게 뭐 그래야지 더 정확하게 전달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전공이 뭐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그 100만 원 이상 되는 거를 뼈를 사가지고 제가 그 하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흙으로 오늘 만들어 왔는데 아직 완성 안 됐어요. 여기 이제 이 그 뭐 이제 이 더 세부적인 뼈를 갖다가 더 공부해가지고 더 정확한 뼈를 갖다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제 가져왔는데 이거는 이제 견갑골을 내가 설명하면서 완성을 시켜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 보통은 우리 컴퓨터로 해갖고 3D로 싹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강의할 때 그 의사 선생님들이. 근데 그거보다 이 화가들은요, 화가나 조각가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이 눈으로 보는 게 최고예요. 눈으로 보면서 설명하는 게 최고죠. 만져가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이제 좋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견갑골의 형태에서 견갑골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이름들, 그다음에 형태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제가 또 상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래도 오늘 잠시 화실에 가서 뚝딱뚝딱 하고 이제 만들었는데 사실 오늘 요것만 공부를 해도 하루 분량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일단 기본적인 거를 설명을 먼저 하고 제가 이걸 이제 같이 연결시켜서 이제 오늘은 좀 해볼게요. 대군이 이제 핀트가 맞았는지는 모르겠다. 아무튼 7개의 그 경추 이 중에 하나라도 다치면은 이 하반신 다 마비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신경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제어하는 게 끊어진다거나 하면 골치 아픈 거예요. 목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지. 나도 디스크 조심해야 되는데 뭐 그림을 하루 종일 그리는데 뭐 화가가 그림 안 그리면 화가예요? 아니지. 맨날 술만 먹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사람은 화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객꾼이들, 객기 부리는 분들이지. 그 그림은 그려야지 화가죠.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데 어떻게 맨날 쉬운 것만 그리겠습니까? 어려운 것도 생각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공부 이렇게 뭐 부지런히 하셔가지고 이 어떤 그 이치를 알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좀 쉬워지는 거예요. 뭐든지.
지금 이제 7개의 경추를 얘기한 다음에는 이제 밑에 그 뒤에 이제 척추가 이제 이렇게 되죠. S자 모양으로 쭉 내려간다고. 그 골반까지 내려가는데 이 12개의 이제 갈비뼈가 이제 이 시작이 되죠. 그 모양은 뭐 이렇게 동그란 뭐 계란으로 상상한다면 이제 가운데로 이렇게 척추가 지나가는데 여기가 살짝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죠. 왜냐면 그래야지 또 이 뒤에 척추뼈를 보호해주거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지금 오늘은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이게 왜 목뼈인가, 목뼈의 역할은 무엇인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목뼈를 받쳐주는 이 몸뚱아리 뼈들은 목뼈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 그걸 지금 설명하면은 오늘 수업은 끝이에요. 그리고 이 지금 내가 오늘 만들어 온 이 견갑골은 왜 중요한가? 견갑골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갈비뼈에서 나오는 모든 그 근육을 여기 이 뼈에서 나오는 이 견갑골에서 나오는 이 저거로 다 제어를 해준다고. 움직임을 다 제어해 준다고. 물론 이 속에도 이 힘줄 속에도 전부 다 그 핏줄 그러니까 신경이 지나가 가지고 뇌에서 만나는 거죠, 전부 다. 그러니까 뇌에서 다 지시하는 거지, 알고 보면. 그래서 이 지금 목뼈의 마지막 7번 거기 그쪽에 이제 붙어 있는 뼈를 알아야 돼요. 왜냐면 그 뼈가 1번 뼈인데 그 1번 뼈가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그 복장이라고 있어요. 복장뼈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넥타이 뼈라고 배웠는데 이 복장뼈하고 이제 연결이 돼 가지고 여기서부터 붙어 가지고 여기 이제 연골이라고 하죠. 보통 뼈가 연골하고 강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골은 움직인다고요. 그다음에 그 뼈와 뼈 사이에는 그 그런 연골은 말랑말랑한 연골도 있고 그런 게 이제 말하자면 이 가슴을 조였다 풀어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슴뼈가 나 오늘 술도 안 먹었는데 말투가 이런지 모르겠어. 죄송합니다. 추워서 그래요. 너무 추워. 화실에서 이거 만들으라고 달달 떨다 왔더니 그냥 만들어 봤어요. 그다음 이제 2번 뼈가 뭐 이제 이 복장뼈는 정면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꼭 넥타이예요. 이제 뭐 이렇게 뒤에 뼈들이 이렇게 붙는 그런 형태인데 이거는 가슴뼈 그리는 날 자세히 제가 그려볼게요. 그래서 그 복장뼈에 붙어가지고 이쪽에 이제 7번에 있는 게 붙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 뼈 위쪽으로 이건 이제 흐리게 그려놓고 위쪽으로 빗장뼈가 어디까지 연결이 돼 있냐면은 이게 목뼈잖아요. 목뼈 옆에 보면은 이쪽에 그 어깨뼈가 있다고. 어깨 이쪽은 이제 팔로 나가는 상완골이 지나가고 도르래 있고 상완골 있고 이 상완골을 재어는 여기 지금 위치로 보면은 한 2번 정도에서 만나는 그 견갑골이 있다고. 그 견갑골이 이거예요. 지금 보면은 견갑골의 형태는 이제 여기에 거의 뭐 5, 6, 7번의 뼈가 있는데 한 7번까지 내려올 만큼 커요. 견갑골이 크다고. 이거 이 견갑골은 뭐 안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것도 움직여요. 이것도 팔을 이빨에 올리면 1번 말이네. 60도까지 움직이거든요. 이게 얘는 뭐 물론 120도까지 움직이지만 이거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의료 전공의들한테 나오지 우리는 안 나와요. 그냥 대충 60도가 아래로 이렇게 움직인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된다. 이것만 이제 알면 돼요. 이게 뭐 뼈는 이런 견갑골은 이렇게 생겼는데
손바닥을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상완골이 이제 붙는 곳이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움직이는 폭은 작지만은 그거를 제어하는 그 어떤 장치들이 다 이 견갑골에 있다고요. 그래서 이 견갑골에 연결되는 말하자면 그 뼈가 빗장뼈예요. 이 빗장뼈가 여기에 이렇게 이제 숟가락 모양처럼 우리 숟가락뼈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 빗장뼈가. 이 빗장뼈가 얼마나 또 재미난 뼈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아시는 분이 뭐 별로 없으실 텐데 브라질에서는요. 이 빗장뼈 사이가 오목하잖아요. 이게 만져보면 이렇게 만져져요. 여기 쏙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빗장뼈 있는 요 속에 이 쏙 들어가 있는 걸 비누곽이라 그래요. 걔네 나라 말로 비누곽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비누곽이고. 나 브라질 말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잘 모르는데 찾아볼게 한번. 이 여기에 그 오목 들어가 있는 이 부분서부터 이 쇄골이라고 그런다고 우리는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 그 놀림으로 그런 말도 많이 해요. 새 가슴이다, 무슨 가슴이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건 이 형태에 따라 가지고 이게 툭 튀어나와 있다던가 뭐 그러면 여러 가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장뼈 위는 그렇게 오목폭 들어가 있는 뼈가 있다. 그래갖고 이게 깊은 사람이 미인이라는 거예요. 거기 브라질에서는. 이거는 이제 측면이지만 이제 정면에서 보면은 또 이제 느낌이 또 다르죠. 정면에서 보면 복장뼈 이렇게 있으면은 요 부분이 여기 이제 빗장뼈가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이 많이 들어갈수록 미인이라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뭐 미의 기준이 브라질 다르고 우리 다르니까 뭐 할 수 없죠. 자, 이 그 복장뼈에는 이제 이 갈비뼈가 붙는데 내가 이 선을 왜 그려놨냐면은 이 선에 이제 연골이 여기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만약에 7번 뼈까지 진골이니까 7번 뼈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뒤에 척추까지 이제 붙여야 되잖아요. 척추까지 붙이려면 여기서 이렇게 그 아랫배를 제어하는 그 웨이브가 있다고 갈비뼈가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붙는 거예요. 여기 허당뼈 세 개가 붙어서 내려오는데 여기 이제 세 개가 이렇게 있고 7번 뼈가 이렇게 이제 가서 붙는데 8, 9, 10은 허당뼈예요. 그 큰 운동을 못 한다고 걔네들은요. 이 장기만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 7번 뼈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 뼈 안에 이제 심장이 있고 여기 뭐 간과 허파가 있고 이런 걸 다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그래서 울이라고 하면은 어떤 그 책에 보면 이걸 가슴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이제 그 뭐 이런 이름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전체적인 갈비뼈 그냥 우리라고 하죠. 뭐. 갈비뼈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죠. 그 우리 명치 부분에 쏙 들어가 있는데 뼈에 또 이렇게 그 말랑말랑한 뼈가 있어요. 거기까지 이제 복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림 그릴 때 우리는 이 라인을 잘 중요시하는 거예요. 화가들은. 왜 중요시하냐면 이 안에 가슴이 다 있고 이 안에 다 갑바라 그러죠. 뭐 그런 게 다 있고 여기에 이제 이 상완골을 잡아주는 이 뼈들이 이렇게 막 있으면 근육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육이. 그다음에 여기 이 뼈를 제어하는 요 움푹 빠지는 거 뭐 이런 거 이렇게 다 여기서 이제 제어가 되기 때문에 라인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 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거를 지금 오늘 그려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서 뭐 이렇게 이제 척추에 이제 계속 붙는다고 치고 제가 지금 긋는 선을 잘 보면은 이게 아까
퍼스펙티브에서 이게 이제 중심이면은 여기가 소실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빗장뼈가 여기쯤 있다. 그 얘는 여기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준해 가지고 그리는 거예요. 막 그리는 게 아니야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은 그 나중에 그 소실점, 그 소실점에서 만나는 부분에 다 이게 맞아야지 이 가슴이 예쁘게 딱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린다의 차이는 이거를 잡아주느냐 못 잡아주느냐죠. 근데 요즘은 뭐 압스트라고 하고 추상이나 뭐 이 그런 거에선 이 개념을 무시하죠. 뭐든지 다 무시하려 그래. 근데 실제적인 그 어떤 리얼리티에서는요, 이건 무시할 수가 없다고. 이 방법, 이걸 모르는 사람이 이거를 깬 거하고 아는 사람이 깬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즘은 뭐 추상 뭐 아무나 다 한다고 막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아 그거 진짜 보기 안 좋아요. 그런 식으로 그림 그려가지고 그게 무슨 그 예술가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장식 미술가죠. 근데 그런 것조차도 뭐 패러다임이 없다고 하니까 뭐 뭐라고 할 말은 없지만 그 말도 안 되는 기법으로 해가지고 추상해가지고 막 팔고 이러는 분들요 좀 각성 좀 하시긴 하셔야 돼. 좀 더 공부를 더 하셔가지고 하시길 바라고요. 뭐 그런 걸 강요할 수는 없지만 자유지만 아무튼 전공자들 입장에서는 가끔씩 어이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뭐 남들 속이지는 말아야죠. 사람들이 추상미술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배우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냥 막 개발세발 그린 거 추상화라고 팔아먹으면 안 되죠. 거기에도 뜻이 있고 멘탈이 중요한 거지. 뭐 사는 사람도 사는 사람의 자유지만은 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쪽 이 오늘의 총체적인 개념은 이 앞에 복장뼈와 여기에 이제 견갑골이 만나는 빗장뼈. 그다음에 이 경추 7번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1, 2, 3, 4, 5, 6, 7. 이쪽에서 시작되는 이제 그 어떤 그 척추 중요하거든요. 척추도 이게 이쪽에 여기 돌기가 이렇게 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굽어 있는 사람은 옛날에 진시황은요 그 돌기를 갖다가 이런 돌기를 갖다가 용의 비닐로 봤대요. 참 사람들 말 잘 만들어내지만 그 뭐 옛날 고대 뭐 이야기니 뭐 그렇다면 믿어줘야죠. 뭐 모든 신은 다 믿는 게 좋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 돌기가 이렇게 다 보여요. 톡톡톡톡톡 튀어나온 게. 그게 다 여기 신경의 가장 큰 신경과 동맥과 정맥 큰 관을 잡아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길 다치면 안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척추와 목뼈는 조심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 디스크 걸렸어요. 할 수 없죠. 어떻게 해요. 쓰다가 이제 뭐 그렇게 하는 거죠. 뭐 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빗장뼈,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그 다음에 허수 8번, 9번, 10번이 있고 나중에 이 척추뼈에서 나오는 부유할 수 있는 가짜뼈 2개. 가짜뼈는 아니죠. 움직인다고 해요. 부유한다고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옆에서 이 그림 그릴 때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요게 뭐냐면 여기에 이제 근육들이 또 뒤로 근육들이 보이기 때문에 삼각 근육들이 이런 식으로 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쪽에도 이제 이렇게 그걸 제어하는 뼈에 이렇게 뼈들이 이런 식으로 돼 있지만은 이 뼈를 잘 그리면은 우리 이 만화 영화에 나오는 뭐 배트맨 뭐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그 거미 인간 뭐죠 뭐 그런 분들 그릴 때 이렇게 요 가슴뼈 여기서 이렇게 포인트야 여기다가 이렇게 탁탁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쪽에서 이 선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가운데거든요. 이게 가운데선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배꼽 부위에 이렇게 강조를 탁탁 해주는 거. 이 왕자를 새기려면 여기에 이제 그 근육이 하나, 둘, 셋, 네 개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여기 이제 가운데 왕자가 생기는 건데 그 근육에 대해서는 또 이제 우리가 지금 시간에는 이걸 논할 필요가 없어요. 좀 더 있다가 해야 돼. 일단은 이 개념을 알아야 되니까 이 갈비뼈와 이 늑골이 어떻게 만나는가 뭐 여기에 대한 그걸 오늘 개념은 조금 아셔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 보면은 이 늑골 같은 거 제가 만들어 왔잖아요. 아까 만드는데 너무 재밌더라고. 아니 영원히 못 잊을 것 같아. 저 만들어 보면은 그게 잊어버려지겠어요. 만들었는데 내가 만들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늑골이 이렇게 있어요. 날개 축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쪽에 이게 이제 형태가 이렇게 이게 이쪽이 바깥쪽이에요. 이렇게 붙어 있거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래갖고 어깨 뒤로 해가지고 이걸 만져보면 여기가 평평해요. 이걸 견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견장 단다 그러잖아요. 군대에서는 그 견장 단다는 게 그 견장 견봉. 봉은 봉우리 봉자니까 이제 그런 거가 이렇게 이제 생겼는데 이거를 내가 이제 이거를 만들어 보면서 느낀 점은 이유 없는 형태는 없더라고요. 다 그 각이. 잠시만요. 이 견갑골을 이제 계속 내가 이제 만져 나가고 있는데 뭐 이것만 주구장창 만져서 예술품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 이 견갑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론 이제 팔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 관절이 이제 오목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이 관절이 쏙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이 팔뼈가 일로 들어가는데 요 부분을 갖다 이 관절 오목이라 그래요. 요거 이제 글레노이드라고 하는데 글레노이드 포사 오목이라는 그 이 이름인데 뭐 불어로는 뭐 일사펠 뭐 이 글레노이드 포사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뭐 이 여러 가지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관절 오목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이게 이제 자꾸 이게 이 흙이라 이제 이 자꾸 뽀개져요. 이게 놔두면은 그래서 이게 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받침 같은 거를 이제 하면서 내가 자꾸 이제 만들고 있는데 뭐 특히 이제 이런 그 삼각형 형태잖아요. 긴 그 변이 긴 삼각형 형태인데 이렇게 이제 꼭지점이 있고 삼각형에는 여기 이제 하각인데 이건 삼각이고 삼각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보면은 여기 약간 뾰족해요. 여기 안으로 굽어 있다고. 전체적으로 이거를 이제 견봉이라 그래요. 견봉. 우리가 이제 견장 찬다고 해갖고 이제 견봉이라고 하는데 그 견봉의 끝을 이거 아크로미온이라고 하는데 이 아크로미온은 이제 어깨부리라는 뜻이에요. 어깨부리가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클레비스하고 만난다고. 클레비스는 빗장뼈, 아까 얘기했던 복장뼈에서 나오는 클레비스하고 이제 만나는데 요게 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견장 이게 그 이 뼈가 견봉 뼈가 그래서 여기 왜 중요한 역할을 하면 이쪽에 이 인대들이 쫙 붙어서 내려오거든. 그래서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안쪽에서 봤을 때 여기 이렇게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요 부분은 뭐냐면은 이게 참 웃기는 이름이더라고. 나도 이제 예전에 이름을 잘 몰랐는데 이 이름을 보니까 이게 그 까마귀 그 새부리 그 닮았다고 해가지고 이게 참 재밌더라고. 예, 꼴라꼬이드 이제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불어로는 영어로는 꼴라꼬이드일 거야. 꼴라꼬이드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요게 또 이제 여기에서 파생되는 근육들이 또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요거를 이 뭐
그 근육이 일어나는 기점이지 여기도. 뭐 아크로미온도 마찬가지고 이쪽에 이제 그 까마귀 오해돌기라고 하죠. 이제 오해돌기 까마귀 오자니까 여기에서도 그 근육이 일어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형태들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일부러 이렇게 생긴 것이 인체에서는 말하자면은. 그래서 뭐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 안쪽에서 보면 이게 이제 이게 바깥쪽이니까 이게 안쪽에서 보면은 여기가 좀 이렇게 쑥 들어가 있다고. 쓱 들어가 있으니까 오목이지. 오목하다는 건 이제 뽀싼데 이제 이쪽으로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 바깥돌기, 안 오목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이게 이거보다도 이제 더 이쪽에서 이제 바깥쪽에서 보면은 이 견봉 위쪽이 약간 오목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 오목하게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삼각주라고 하는데 이 삼각주 부분은 삼각형이라고 해요. 삼각주. 이게 이제 가시돌기, 가시뼈라고 하는데 이게 뽀개져 자꾸 만지면 만질수록 이 빨리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이제 가시뼈는 이제 이 아까 이 아까 아크로미온을 이게 이제 저기하고 만난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클레비스하고 만나는데 이 뼈가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생겨갖고 여기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 밑에 이제 아래 위에 그 뼈를 그 근육을 이는 그 기점이 되지. 힘줄의 기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이제 그 오목이 있고 안쪽에 또 오목이 있는 거야. 이렇게 오목이 이렇게 있으면은 얘는 스케플라 스피나투스라고 이제 이름을 명명하고 이쪽에는 또 인프라니까 안쪽이니까 인프라 스피나투사 포사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름들은 하나도 안 중요해 진짜. 이 이름은 그냥 영어 책에 있는 이름대로 그냥 이렇게 한번 내가 얘기해 본 건데 불어는 또 달라요. 불어는 또 말도 안 되는 또 이 발음이 있어가지고 아예 못 알아들으실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이 나중에 요런 그 거기서 이제 그레노이드 포사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관절이 이렇게 이제 움직여지는 거지 팔 관절이. 그래서 여기 요거를 이제 설명을 만들어 가면서 모양은 다시 내가 촬영을 해서 이제 저걸 하겠지만은 이 견봉이 아까 내가 이 요쪽 봉우리에 그 붙는 거를 뭐 대충은 만들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이제 붙어가지고 이 안에 이제 그 갈비뼈 안쪽으로 이제 그 어떤 장기들이 있는 거지. 그리고 이거는 아까 그 처음에 그 내가 그 가르쳐 저기 뭐 이렇게 얘기했었던 그 가슴뼈 가운데 넥타이뼈 그 복장하고 이어진다고 요 부위가 요 부위는 복장하고 이어지고 이 끝은 말하자면 이쪽에 아크로미온하고 이렇게 만난다고. 그래갖고 이쪽 뼈들이 이제 유기적으로 여기 힘줄들이 이제 움직이면서 이제 제어를 하는 거죠. 알고 보면은 이 형태들로 알고 보면은 진짜 여기까지는 그냥 형태적인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만약에 근육들이 붙으면은 얘기는 확 달라진다고. 그 대충 이런 모양이다라는 걸 가지고 제가 오늘 이걸 만들어 본 거예요. 사실 이거하고 우리 이제 고관절 부변의 관절 부분 중에서 이제 고관절이 또 굉장히 큰 관절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은 그쪽에 꼬리뼈 끝나는 부분 그쪽 뼈가 좀 복잡해요. 거기서 엉덩이 뼈 뭐 이쪽에 뭐 엄청 나오니까 그래서 그 골반뼈가 이제 만들어 보면은 좋고 이 이제 이런 견갑골 이 이거 스케플라라고 하나? 이거 영어로는 스케플라라고 하나? 이거 하여튼 이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견갑골이라고 하는데 난 견갑골이 더 어려워 한문이랑.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 이게 잊을 수가 없어요. 이 형태를 갖다가. 이 그려보는 거하고는 또 다르다고. 그러니까 시험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의사 면허 따기 위해 가지고 외우는 분들은 금방 잊어버릴 거야 아마. 근데 이거를 계속 이제 수술을 하고 또 이거를 이제 뭐 하면은 금방 아시겠죠. 하지만은 이거는 만들어 보면은 기억이 그냥 쏠쏠하거든요. 이 안에 이렇게 요
요 오목한 부분이 이제 여기 이 돌기 부분이지. 요 안에도 이제 근육이 붙는 그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볼록볼록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한번 만들어 봤는데 만들어 보기 잘했어요. 저는 이게 재밌어. 이렇게 만들어 봤고 오늘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새부리 모양, 이 오해돌기, 까마귀 오이네. 이게 뭐 이름이 너무 어려워. 오해돌기가 뭐야? 뭐 차라리 그냥 뭐 까마귀, 꼴라꼬이드 프로세스 이게 더 어떻게 보면 외우기 더 쉬울지도 몰라요. 그다음에 이쪽에 아크로미온, 요 이제 봉우리, 견봉의 마지막 끝 어깨 봉우리죠. 어깨부리고 이제 그런 거만 이제 대충 몇 가지만 적었는데 용 글레노이드 여기에 이제 그 나중에 그 관절이 붙는다고 이렇게 뭐 이제 뭐 관절 얘기할 때 나중에 이제 소관절, 대관절 얘기하면서 그 뼈에 대해서 상완골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겠지만은 그렇게 움푹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팔뼈가 붙어 있는데 이게 좀 작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위로는 이것들이 있어가지고 근육들이 있어갖고 잘 안 빠져요. 이 옆도 마찬가지고. 근데 밑에는 아무것도 없어. 밑에서 잡아주는 여기 쏙 들어가 있다고. 근육들이 여기 삼각형 속이 쏙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밑으로 빠지는 거예요, 팔뼈가. 그러면 그 접고론에 가서 그거 다시 맞춰야 된다고. 정형외과 가가지고. 그랬을 때 이게 여기에서 빠지는 거예요. 이게 깊이가 없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그거 설명도 뭐 이제 재미나게 이제 나중에 그 관절을 보면서 얘기하면 좋고 내가 여기에 붙는 관절 만들 때까지는 이걸 부시지 않을게요. 이거는 썩지는 않으니까 괜찮다고. 그래서 옆에서 본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사실 여기를 좀 더 만져가지고 여기 볼록볼록 이렇게 3단계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못 만들었어요. 거기까지는 안 만들어도 되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를 갖다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게 좋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만들어서 강의를 할게요. 왜냐면 저도 차별화를 둬야 되니까 3D 하시는 분들보다는 내가 더 재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미술학적으로. 뭐 그렇게 이름 외우고 그 어떤 형태의 개념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 뼈의 그에 따라 가지고 굴곡에 따라 가지고 선들이 달라진다고. 그 살의 뼈들이. 그것 때문에 제가 이게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늦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시 나중에 여기 상완골 이 팔뼈에 붙을 때 요거를 한 번 더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최종 목표는 뭐였냐면은 이 견갑골이었고 이게 시작되는 빗장뼈가 복장뼈에 붙어가지고 밑으로는 갈비뼈가 쫙 이제 12개가 있죠. 빗장뼈 밑으로 이 갈비뼈 12개는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여기 팔뼈부터 먼저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 갈비뼈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데 그 설명이 어렵지는 않아요. 갈비뼈는 왜냐면 그 뼈가 뭐 길쭉길쭉한 게 쭉 12개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여기가 좀 어려운 거거든요. 이 어려운 부분을 먼저 해결해 놓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거에 접근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즐거우셨으면은 진짜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거 내가 재밌게 계속 유지할 테니까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나도 뻔뻔해졌네. 구독 눌러달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근데 그 얘기해야 되겠더라고. 왜냐면 계속 그 만들어갈 때 처음에는 우리 딸내미하고 우리 구독자 몇 명만 보시면 좋겠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아까워. 이 수업 내용이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자꾸 움직이면은 이게 터지거든요. 이게 석고래면 딱 굳어가지고 괜찮은데 이걸 그 대신 이거를 석고로 뜰까 말까 하는데 석고를 뜰려면은 이게 석고에 거푸집을 만들어야 되고 거푸집 속에 또 석고를 채워넣어야 되기 때문에 두 번 일을 해야 돼요. 이 형태가 나오려면. 그래서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일이 커지거든. 그냥 나중에 이렇게 뭉쳐가지고 또 뭐 딴 거 만들고 그러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이건 뭐 엄청 잘 만든 예술품도 아닌데 뭐 보존할 필요는 없죠. 이렇게 설명을 해서 비디오를 남겨놓으면 되는 거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손이 끈적끈적해.